안녕하세요. 정상적인 또라이 IM 주용 심주용입니다. 91년간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서 주인공으로 활약하신 이순재 배우님께서 지난달 25일 작년 91세의 나이로 작고하셨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생애를 살펴보면 1934년에 함경북도 계령에서 태어나셔서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나오신 수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6년도에 연극 지평선 너머라는 작품으로 배우로 데뷔하셨고 그 후로 연극은 물론 드라마, 영화, 그리고 예능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면서 대중들과 호흡하신 분이었죠.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활약하시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그는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이었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아버지였고 누군가에게는 할아버지였고 또 누군가에게는 다소 엄격하지만 주된 왕으로 기억되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천의 얼굴이었죠. 아마 우리 한국 드라마에 아버지상이라는 걸 처음으로 만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럼 그가 사망하자 일각에서는 과거에 군부독재 시대 때 비판하지 않고 나아가서 국회의원까지 한 걸 두고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면서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지 못하겠다라는 시선 또한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명복을 빌었죠. 배우 동료들, 후배들, 그리고 그의 작품을 보며 자란 대중들까지 좌우, 서열을 가리지 않고, 세대를 가리지 않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그분을 애도했습니다. 정말 참된 어른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그걸 더 느낄 수 있었는데요. 스레드라는 SNS를 보면 이순재 선생님과 과거에 만났던 간호사분들이라든지 대중 관객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후배 배우분들 제자분들 이런 분들이 이순재 선생님을 추모하는 글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런데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왜 지금과 같은 시대가 뭐냐면, 웬만하면 어른은 다 꼰대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일면식도 없는 그런 배우를 보고, 정말 참된 어른이었다라고, 어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현상이 저는 되게 신기했고, 여기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 한국 사회가 가진 어른에 대한 갈망 또는 환상, 이런 게 담겨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순재 배우의 연기를 처음으로 접한 건 김주현 작가의 작품에서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 작가의 드라마를 정말로 좋아하는 팬입니다. 특히 대가족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서사가 담긴 주말 드라마들은 웬만하면 빼놓지 않고 볼 정도였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가족들의 특징을 보면은 어떤 단순한 설정을 넘어서 당시에 가부장적인 가족상에 맞는 그런 가족, 그리고 그 안에서 어른의 무게감을 고스란히 녹인 그런 점이 특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가부장적인 가족 문화를 선호한다는 건 아니고
그 대가족 안에서 느껴졌던 그 따뜻함, 여기에 제가 매료됐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는 늘 이순재, 강부자, 김영철, 김혜자 이런 어른들이 나오는데요. 이 어른들은 되게 전형적이고 위험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딱 보면은 한마디로 꼰대죠. 고집스럽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가족들은 그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일단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어른들의 말 자체가 어떤 배움의 통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는 게 배움의 통로까지는 아니지만 어른의 말을 듣는 게 하나의 문화이고 예의다 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일단은 그 말이 맞는 이야기든 틀린 이야기든 일단 듣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핵가족화가 됐고 이제 그 핵가족도 더 핵가족이 되어갖고 1인 가구 자기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거기에다가 웬만하면 다 대학교 갑니다. 학력도 높아진 거죠. 그리고 인터넷뿐만 아니고 이제 SNS도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정보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어른들 말 필요 없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나 똑똑해.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은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어른들은 조언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미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 상태라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냥 잔소리로 치부될 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은 내가 제일 잘 나가 라고 생각하는 세대인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세대. 그러면 당연히 어른 같은 거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할 것 같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대가 어른의 존재를 조금 더 갈망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는 지금 내가 가진 지식과 신념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확신을 해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는 무의식적으로 그게 불안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과 태도로 살아왔던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면 그분을 어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용도로서 어른이라는 것을 소비하는 거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른과 꼰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매우 명확한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때에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어른이고 내가 필요도 하지 않는 때에 쓸데없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걸 하면은 그냥 꼰대가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어른과 꼰대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왜 많은 사람들, 특히 이순재라는 nem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후배들이 그분을 좋은 어른이라고 이야기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문학에는 보수보다는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라면 아까 이순재라는 애를 비판했던 것처럼 그의 정치적 성향을 보고 비판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이 이순재 선생님의 명복을 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면 이순재 선생님이 후배들에게 잘했던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듣고 싶을 때, 조언이 필요할 때 조언을 해줬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우로서의 태도, 현장에서의 자세, 그리고 작품을 대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듣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조언을 받는 배우들이죠. 그 친구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순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게 잔소리로 치부된 것도 아니고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을 준 어른의 말로 기억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대중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이나 내한테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면 인터넷에서 그런 고민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겠죠. 그러다 보면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을 과거에 어떤 배우가, 어떤 유명인이 했던 인터뷰가 딱 찾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하나의 방향성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순재 선생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말이, 이순재 선생의 말이 내 상황과 맞았고 그랬기 때문에 나한테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지만 좋은 어린이다라고 기억된 거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재 배우님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